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사실일까? 흔히 말하는 노인성 불면증에 대한 좀 개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라 약간 개론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거고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전체 노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불면증을 경험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불면증이 당연한 거다,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뭔가 어설픈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잠도 잘 자고 활기차게 막 정열적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나이가 들어서 새벽잠이 줄어들면서 자꾸 잠을 못 잔다라고 하시면서 자꾸 다운되는, 기력이 없어지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성 불면증을 겪는 분과 노인성 불면증을 겪지 않는 분의 그 차이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인성 불면증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그 원인이 나한테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해 줌으로써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성 불면증의 원인으로 그 첫 번째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몸이 좀 노화되고 퇴화하면서 생기는 여러 질환들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퇴행성 관절염 있지 않습니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관절에 통증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파킨슨병이라든지 아니면 중추신경계, 뇌 쪽의 이상으로 몸의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혹은 활동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원인들. 그리고 과민성 방광,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 등 이런 문제들도 야간 빈뇨를 유발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들거나 잠이 들기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라고 원인을 보기도 하는데요. 다리라든지 무릎, 하지 혹은 온몸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져서 자기 전에 자꾸 나도 모르게 움찔움찔하게 되는 그런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이 또한 노인성 질환의 하나로서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노화로 인해서 각종 호르몬의 변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노인성 불면증의 큰 원인이 되는 건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무기력감이라든지, 옛날에는 내가 이걸 했었는데 지금은 못한다, 이런 좌절감, 그리고 혼자다라는 그런 고립감이라든지, 사회활동이 확 줄어들면서 느끼는 허탈감이라든지 외로움 등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울증이 다시 또 불면증을 유발하는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원인은 약해진 체력에 대비해서 활동량이 오히려 너무 많거나 지속적으로 일을 해오면서 누적된 피로가 쌓여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체력은 젊을 때 비해서 약해졌는데 하는 일의 양은 그대로다, 혹은 이제 손주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의 양이 더 늘어났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피로를 내가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은 적당한 휴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흔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나도 모르게 활동량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밖에 나가는 것도 없고 집안에서 그냥 TV를 보거나 산책하는 정도, 그러면서 낮잠을 잔다거나 집에서 쉬는 시간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수면 요구량, 수면을 필요로 하는 양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량이 줄어든 만큼 수면도 줄어들게 되고, 그 수면이 줄어드는 상태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 그게 다시 불면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활동량과 수면량의 어떤 비율을 보면은 비정상적인 건 아닌데, 잠을 자는 시간만 놓고 보면은 그거는 불면증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노인성 불면증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노인성 질환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질환을 먼저 치료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좋아지고 아픈 게 없어지고, 아픈 게 없어지니까 몸도 조금 활동량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수면 요구량이 늘어나게 되면 불면증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낮 시간에 활동량을 좀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활동량을 늘리고 밤에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뭔가를 하고 햇볕을 쬐면서 운동을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밝은 햇볕 아래에서 뭔가를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많이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낮에 만들어져서 밤에 분비가 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햇볕을 충분히 쬐므로써 멜라토닌 생성량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낮 시간에 가급적이면 바깥에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몸이 힘들면 차라리 낮에 밖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좀 쉬더라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책만 하기 너무 심심하다라고 한다면 간단한 취미생활 같은 거를 즐기시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시고 왔다 갔다 햇볕을 쬐는 그런 시간을 늘려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쉽게 피로를 느끼고 원래 약간 체력이 약해서 체력적으로 자주 힘들다라고 느끼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운동 시간이나 활동량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그래서 기력을 회복해 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불면증 치료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개개인의 체력이라든지 체질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너무 안 움직이는 것 같다, 근데 체력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라고 한다면 활동을 늘려주시는 게 맞고요. 나는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꼼짝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휴식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노인성 불면증을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했던 게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나도 그러고 싶다. 활동량을 늘리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 10분만 걸어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어디 막 땀이 나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노인성 불면증을 치료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사량을 좀 올려주고 기운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약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운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거를 고려를 하고 불면증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노인성 불면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면증 이후에 입이 쓰다, 입이 깔깔해지면서 입맛이 뚝 떨어졌다, 식욕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력이 약해진 걸 함께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 노인성 불면증 치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아니라 스스로 밥을 통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불안이라든지 예민함, 긴장, 그리고 우울감 등의 감정을 젊은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느끼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그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는 것이 또 노인성 불면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약재들을 활용을 해서 치료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이라든지 어떤 생활 리듬의 변화를 함께 도모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센 약을 쓴다거나 지나치게 기운을 다운시키는 약들을 강하게 쓰고 많이 쓰게 되면은 노인성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체력이 원래 좀 약하시기 때문에 어지러움이라든지 무기력감이라든지 아니면 심한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안정을 시키고 수면을 도와주는 약을 쓰더라도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약들을 골라서 써야 된다는 거죠.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갑고 기운을 강하게 내려주는 그런 약재를 써도 되는데요. 체력이 조금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부드럽게 기운을 안정시키고 이완을 도와주는 그런 약재를 선택해서 안정감을 찾아주고 불면증을 치료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회복력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력이라든지 뭐 소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젊을 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해요, 확실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제만 먹고 계속 먹고 잠을 잔다거나 안정제만 계속 먹고 잠을 잔다거나 이렇게 수면을 취하는 것보다는 낮에 활동할 때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생활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성 불면증에 대한 개괄적인, 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별로 재미없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개괄적인 내용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은 불면증 치료에 극복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